이건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었어. 완벽해 보였던 그녀의 세계가 단 한밤의 균열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그녀 뜻대로 흘러간다고 믿었지만 세상은 한순간도 그녀 편이었던 적이 없었죠. 지켜야 했던 자리, 숨겨야 했던 진실, 그리고 끝내 맞이하게 된 가장 잔인한 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여왕이라 믿고 싶었던 강세리가 알아가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세리는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다시 한번 다듬었어요. 실크 블라우스에 주름을 꼼꼼히 펴며 입꼬리를 올렸죠. 오늘로 완전히 끝내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였고 손끝은 하이힐의 끈까지 세심하게 만졌어요. 이 자리가 불안정하지 않다는 걸 모두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증명해야 했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왕이라는 착각을 오늘 안에 진실로 만들어야 했어요. 파티장은 고요한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샹들리에 아래로 드리워진 조명은 실크 드레스들의 색을 더 선명하게 비췄고 곳곳에는 언론과 정재계 인사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와인을 들고 있었죠. 강세리는 입장하며 인사 하나하나에 완벽하게 미소를 얹었어요. 오늘만큼은 모든 시선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게 할 작정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서 누구보다 당당한 얼굴로 강재인을 무너뜨릴 계획이었어요. 강미라는 강세리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어요. 오늘은 내 무대야. 아무도 널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 세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 한마디가 더 강한 자신감을 심어줬죠. 그녀는 곧장 플로어 중앙으로 이동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모였어요. 정제된 명품과 권력의 냄새를 풍기며 스스로를 여왕이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강세리는 스텝에게 귓속으로 무언가를 지시했어요. 그리고는 테이블 뒤쪽 한 켠에 있던 초대자 명단을 가볍게 훑었죠. 강재인 씨는 도착했나요? 스텝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세리는 피식 웃었어요. 그럼 지금쯤이면 입장하겠네. 재밌어지겠어. 그 말에는 기다리던 사냥감이 덫에 걸려든 짜릿함이 묻어 있었어요. 제인은 낯선 공간에 조용히 들어섰어요. 블랙 정장을 입었지만 주위의 화려함에 비해선 분명 소박해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당당했어요. 초대장을 받았고 정식으로 오라고 했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문제는 그 자리가 환영이 아닌 시험대였다는 걸 아직 모른 채였어요. 마주하는 시선 하나하나에 미묘한 냉소가 담겨 있다는 걸 제인은 곧 눈치채게 되었어요. 강세리는 잔을 들고 제인에게 다가왔어요. 제인아, 정말 반가워. 요즘엔 이런 자리에 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말끝엔 가시가 숨어 있었고 그녀의 주변 친구들이 얕은 웃음을 흘렸죠. 제인은 그 말에 억지 미소로 답하며 자리를 지켰어요. 초대해줘서 고맙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긴장을 감추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세리는 제인의 손목에 걸린 팔찌를 내려다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요. 이 디자인 몇 년 전 유행했던 건데 아직도 가지고 있네. 그런 게 유행을 안 타는가. 조롱조의 말에 다른 여성들이 의미 없는 웃음을 흘렸고 제인은 차분히 팔찌를 풀어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유행보다 기억이 중요한 물건이라서. 그녀의 말은 단단했고 순간 세리의 입꼬리가 살짝 일그러졌어요. 그 순간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한 남자가 제인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고 세리는 그 모습을 노려봤어요. 요즘은 아무하고나 동반해도 괜찮은가 봐. 격조 있는 자리인데. 말은 웃으며 했지만 모든 청중은 불편함을 느꼈죠. 누군가 와인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제인의 눈은 단 한 번도 피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강세리는 당황한 기색 없이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괜한 말을 했네. 하도 오랜만이라 반가운 마음에.
하지만 말의 톤은 여전히 단단했고 분위기는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제인은 조용히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한 눈빛으로 강세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도 질린 감정이 더 짙었어요. 파티가 절정으로 향할 즈음 제인은 갑작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만 가볼게. 좋은 시간 돼. 강세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뒤통수에 와닿는 싸늘한 시선을 느꼈어요.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이 무대가 불안해 보였어요.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잔을 놓쳐버릴 뻔했어요. 강제인은 조용히 사설 복원 전문가를 찾아가 오래된 영상 파일을 복구했어요. 은호 사건 때 가해자와 한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그 사람이 가해자에게 돈봉투를 주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홍 사장이었어요. 제인은 화면을 고요히 응시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이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이는 복원된 영상과 은호 사건 당시의 교통기록, 목격자 진술까지 정리해 경찰서에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는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곧 어딘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접수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제인은 그의 눈에서 미묘한 회피를 감지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가슴을 눌렀어요. 제인은 경찰서에서 사건 증거가 보관 도중 소실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파일이 날아갔다는 말에 순간 숨이 막혔고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죠. 무슨 말씀이시죠? 전 직접 넘겼는데요. 아무리 따져 물어도 돌아오는 건 반복된 사과뿐이었어요. 증거는 사라졌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인은 경찰서 근처 주차장에서 차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분주히 오갔고 그녀는 마치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두 눈은 공허했고 입술은 마르기만 했죠. 결국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안 되는구나. 여기도 다 뚫려 있었어. 그날 밤 강세리는 자신의 집 응접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상대는 바로 경찰서 내부의 연락책이었죠. 확실히 없앴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 말에 세리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안도의 끝엔 다시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었죠. 제인이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 누구보다 세리는 알고 있었어요. 강세리는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꼼꼼히 맞잡혀 있었고 눈동자는 점점 불안으로 흐려졌어요. 제인이 또 파고들면 이번엔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속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강세리는 홍 사장을 조용히 불러냈어요. 그와 마주 앉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세리는 와인 대신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었죠. 그때처럼 처리해. 이번엔 실수 없이. 완전히.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고 홍 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엔 확실히 끝내겠습니다. 세리는 백화점 VIP룸으로 향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외면하며 새로 나온 보석 세트를 고르며 점원의 손짓에 미소로 반응했죠.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그녀의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겉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속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시각 제인은 도윤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녹화했던 파일 백업해뒀어요. 혹시 몰라서.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잘했어요, 제인 씨.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요. 지금 노출됐어요. 제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하니까. 홍 사장은 폐건물 앞 골목에 도착해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장소였죠. 그는 전화기를 들고 제인에게 말했어요. 지금 와요. 증거 여기 있어요.
혼자 오는 게 좋을 겁니다. 목소리엔 유인하는 여유와 함께 뭔가 감춰진 불순한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이 밤이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는 잔혹한 기대가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죠. 제이는 고요한 방 안에서 전화를 끊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현관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낯선 골목, 폐건물 한켠이었죠. 마음속엔 오직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지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심장의 고동을 새기듯 걸어갔어요. 폐건물 안은 어둡고 축축했어요. 바닥엔 먼지가 가득했고 형광등은 깜빡이며 불안하게 울렸죠. 홍 사장은 손전등을 켜고 제인을 맞이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여전히 용감해요, 강재인 씨. 그의 말투엔 조롱과 비틀린 친근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제인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와의 거리를 조심스럽게 유지했어요. 제인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어디 있어요? 증거.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꽉 쥐어진 채 떨리고 있었어요. 홍 사장은 웃으며 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움직였죠. 하지만 그의 손은 갑자기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눈빛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이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어요. 장난 그만하고 가만히 있어. 홍 사장의 목소리는 갑자기 낮고 무서워졌어요. 제이는 몸을 뒤로 물렸지만 이미 출구는 닫혀 있었어요. 그는 벽 쪽으로 제인을 밀치고 말했어요. 죽이긴 아깝잖아. 먼저 좀 즐겨볼까. 그의 눈에는 욕망과 잔혹함이 섞여 있었어요. 공간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밀폐된 공포로 가득했어요. 제인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홍 사장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고 그녀는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고 홍 사장이 뒤를 돌아보는 사이 발밑이 뒤흔들렸어요.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고 긴장이 고조됐어요. 절망 속에서 제이는 마지막 힘으로 눈을 떴어요. 손대, 지금 당장. 도윤의 목소리가 쩌렁하게 울렸어요. 그는 숨이 찬 얼굴로 폐건물 안으로 뛰어들며 곧장 홍 사장을 제압했어요. 제인을 보호하듯 뒤에 세우고 단숨에 홍 사장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눌렀죠. 모든 게 몇 초 안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의 눈엔 분노와 안도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홍 사장은 비명을 질렀고 도윤은 제인에게 손짓했어요.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제인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말했어요. 너무 늦을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감정이 흘렀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여긴 폐건물이고 여성을 납치한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인을 바라보는 눈엔 복잡한 감정이 어렸죠.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분노가 얽혀 있었어요. 그 순간 책임감이 그의 등을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제인은 벽에 기대어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주변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엔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홍 사장은 바닥에 제압당한 채 숨을 헐떡였고 도윤은 그 옆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걸로 끝날 리 없잖아. 그의 말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경찰에 신고한 뒤 폐건물 내부에 남아 홍 사장을 감시했어요. 제인은 뒤편에서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죠.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택해. 지금 이대로 감방 가면 너 혼자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아니면 널 여기에 보낸 진짜 사람을 함께 끌어낼래? 홍 사장은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비쳤어요. 너무 늦지 않았겠지? 내가 말하면 진짜 그년을 잡을 수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가진 그 증언 진짜로 세리를 끝장낼 수 있어. 며칠 후 세리는 홍 사장의 연락을 받고 조심스럽게 도착했어요. 장소는 다시 폐건물, 정확히 그날의 장소였죠. 그녀는 고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주변을 살폈어요. 확실한 거 맞지? 증거 다 없앴다며. 홍 사장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 얘긴 나중에 하고 돈부터 얘기하자고. 이번엔 내가 확실히 끝냈잖아. 3배는 받아야겠어. 세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장난해? 지금 상황에서 협박이야.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대화는 곧 날선 신경전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세리는 홍 사장의 태도가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돈 얘기 그만하라니까. 내가 뭘 안다고 감히 협박이야.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자 홍 사장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 아니었으면 지금쯤 너 감방에 있었어. 지금 와서 뒷짐지고 빠질 생각하지 마. 세리는 그의 멱살을 움켜쥐려다 손을 떼며 씩씩거렸고 홍 사장은 재킷을 툭툭 털며 비웃었어요. 그렇게 무서울 거면 처음부터 나를 부르지 말았어야지. 서로 날 선말이 오가며 그들의 갈등은 폭발일보 직전까지 치닫고 있었어요. 홍 사장, 처음에 내가 시킨 거 기억나지? 은호 사고부터였어. 그 애는 원래 죽일 생각까진 없었는데 어쩔 수 없었잖아.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그녀는 앉은 자세를 바로 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내가 처리해줬지. 증거인멸, 입막음, CCTV 조작까지. 다 내가 했어. 난 지시만 했고. 솔직히 말해서 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홍 사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의 생중계 화면을 슬쩍 확인했어요. 모든 진실이 지금 실시간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죠. 세리는 홍 사장의 협박이 계속되자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세게 쳤어요. 지금 장난하는 거야. 내가 널 어디까지 끌어줬는데 그딴 식으로 나와. 홍 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맞받았어요. 끌어줬다고. 날 쓴 건 너였고 일 다 시킨 건 너잖아. 이 판 엎을 수도 있어. 지금 당장.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공간엔 날 선분노가 가득 찼어요. 세리는 손가락으로 홍 사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더 받을 생각 마. 이미 충분히 챙겼잖아. 이 이상은 없어. 그러자 홍 사장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내가 말한 거 전부 다 사람들이 듣게 해줄게. 세리는 말이 점점 과감해졌고 어느 순간엔 웃기까지 했어요. 내가 이겼어. 그 애가 이렇게 바보일 줄 몰랐지. 그런데 말이야, 나도 피곤해. 이 일 이제 끝내자. 당신한테도 충분히 보상할 테니까. 그녀의 말투는 오만했고 태도는 한껏 여유로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맞은편 벽 너머 방에서 카메라 세대가 그녀의 표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는 사실을. 홍 사장이 잡힌 날밤 제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윤은 이미 경찰이 매수된 걸 알았기에 스스로 단죄할 준비를 했어요. 폐건물 안에 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장비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해 연결되었고 송출 채널은 철저히 익명으로 준비됐어요. 도윤은 핸드폰으로 마지막 체크를 하며 말했어요. 이건 법보다 빠를 수 있어. 세리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증거가 되는 거야. 건물 외부에 주차된 차량 안, 제이는 노트북을 열어 스트리밍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방송에 접속해 있었고 채팅창은 혼란과 분노, 충격으로 가득 찼어요. 진짜야. 저 여자가 살인교사라고.
이걸 왜 지금 알게 된 거지? 도윤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차량에 앉은 채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증거 확보 완료. 위치는 폐건물 B동. 강세리 살인교사 혐의 현행범 체포 요청합니다. 건물 안 홍 사장은 일부러 대화를 조금 더 길게 이어갔어요. 그럼 이번 거는 얼마 받을 생각이야? 그래도 난 너한테 충성했잖아. 세리는 가볍게 웃으며 턱을 괴었어요. 2배 줄게. 대신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날 시험하지 마. 알겠지? 그 순간 폐건물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세리는 당황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홍 사장은 짧게 웃으며 몸을 일으켰어요. 고마워.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강세리는 체포 순간까지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동안에도 그녀는 되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누가 날? 이건 조작이야. 홍 사장,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영상 속에서 죄의 증거로 남았고 모든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증거로 남았어요. 도윤과 제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마주봤고 제이는 짧게 속삭였어요. 이제 끝났어, 세리. 차량 밖으로 끌려 나오는 세리의 모습은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혔고 사건은 곧바로 온라인에 보도되었어요. YL그룹 안주인 강세리,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라는 헤드라인이 포털을 뒤덮었죠. 강미라는 뉴스 화면을 보고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룹 내 임원들도 당혹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리가 그렇게도 지키고 싶어 했던 자리, 그 화려한 여왕의 자리는 그렇게 산산이 부서졌어요. 단 하루 만에 경찰차 안 세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화장이 번지고 머리는 흐트러졌으며 그녀의 손목에는 찬란했던 팔찌 대신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어요.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모든 계획과 계산, 욕망과 집착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옆에 앉은 형사는 묵묵히 보고만 있었고 제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등을 돌렸어요. 진실은 마침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 드러났어요. 재판정 안은 숨죽인 정적 속에서 시작됐어요. 강세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변호인은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판사는 사건의 개요를 차분히 낭독했고 방청석엔 기자들과 피해자 유족들, YL그룹 관계자들까지 자리하고 있었죠. 세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손끝은 자꾸만 무릎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아무 말도 아무 계획도 꺼내지 않았어요. 찰측은 확보된 생중계 영상과 증언 녹취를 차례차례 법정에 제출했어요. 영상이 재생될 때마다 방청석에선 작은 탄식과 놀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스크린 속 세리는 분명한 목소리로 살인을 암시했고 공모 사실을 시인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평소 했던 화려한 언변과 단호한 표정은 없었고 그저 차가운 증거만이 그녀를 고립시켰어요. 판사의 표정 역시 점점 무거워졌어요. 세리의 변호인은 마지못한 변론을 이어갔어요. 피고인은 순간적인 판단 실수였으며 사전에 명확한 살인 의도는 없었음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어요. 제이는 방청석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도윤 역시 그녀 옆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피고인을 향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정 안의 공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듯 무표정했어요. 선고일 판사는 강세리를 바라보며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타인을 사주하여 비도덕적이고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세리는 고개를 떨구었고 입술은 굳게 담은 채였어요.
그녀의 어깨는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마치 조용한 오열처럼 보였어요. 한때 YL의 안주인이라 불렸던 그녀의 몰락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법정을 나오는 제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며 도윤이 말했어요. 이제 된 걸까요? 끝난 걸까요? 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가엔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끝났지만 뭔가 여운이 남아요. 우리가 원했던 복수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엔 슬픔도 해방도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지만 제이는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제이는 혼자 은호의 방을 찾았어요. 아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침대와 책장, 장난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무릎을 꿇었죠. 은호야, 엄마가 해냈어. 늦었지만 진실은 밝혔어. 그녀는 그 말을 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오래도록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렀어요.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은 이제 더 이상 고통만을 품고 있진 않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이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밤이었어요. 도윤은 병원 야간 당직을 마치고 병실 창가에 기대 서 있었어요. 머릿속엔 제인의 얼굴과 그날의 법정, 모든 장면이 떠올랐죠.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가 한 건 옳았던 걸까? 그 여자를 무너뜨리는 게 정이었을까?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 하나 없는 밤이었지만 그 어둠 속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스며 있었어요. 정이란 이름으로도 완벽하게 닿을 수 없는 마음의 질문들이 그 밤을 맴돌았어요. 강세리는 교도소 수감복을 입고 좁은 독방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달력 한 장과 책 한 권, 그리고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노트가 놓여 있었죠. 그녀는 그 노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작게 적었어요. 강재인,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눈엔 고요한 분노와 어딘가에 미련이 섞여 있었고 벽에 기대며 오래도록 침묵했어요. 그녀의 몰락은 끝났지만 마음속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했어요. 제이는 어느 골목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앞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죠. 전화기를 보니 김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지? 다음엔 웃으면서 보자. 그녀는 짧게 답장을 썼어요. 응, 나 잘 지내. 고마워. 그녀의 미소는 오래전의 자신과는 달랐어요. 고통과 분노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온기였죠.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멀리 흐르는 강 위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제이는 강변을 천천히 걸었고 바람은 그녀의 머리칼을 조용히 흔들었죠.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고요한 물결을 바라보았어요. 그 물결엔 누구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고 오직 그녀만이 서 있었어요. 지나온 시간의 무게와 슬픔, 복수의 대가까지 모두 떠나보내는 듯한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단단한 발걸음으로.